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수학 하 범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맨 첫 파트는 집합과 명제 파트고요. 자, 오늘 첫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죠.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집합과 명제를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게 됩니다. 자, 집합이란 뭐냐? 집합이란 바로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바로 집합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집합을 모임이란 뜻으로 알아들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었냐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7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 홀수들의 모임, 이거 분명히 7보다 작은 홀수들의 모임이 있죠.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죠. 7보다 작은 홀수라는 기준이 명확하죠. 그래서 얘는 집합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 동물들의 모임, 이것도 마찬가지죠. 날개가 있다는 기준이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얘도 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짝수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작은 짝수가 어떤 기준이 모호하죠. 작다는 기준이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알 수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키 큰 사람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키가 얼마나 커야 키 큰 사람인데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집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소가 뭐냐? 원소. 자, 집합에는 그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가 있게 되는데, 그 원소가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가리키게 됩니다. 원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 A 안에 1, 2, 3, 4라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1, 2, 3, 4가 바로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1, 2, 3, 4가 집합 A의 원소이고, 이 A의 원소의 기호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바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큰 범위 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이다 라는 뜻입니다.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이다 라는 뜻이고, 스몰 a는 라지 a에 속한다 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줄을 그어 놓으면 스몰 a는 라지 a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원소이다 라는 뜻을 우리 친구들 명확하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나타낸 그림 본 적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우게 될 집합의 연산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 A는 1, 2, 3, 4, 5, 6 쭉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거를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원소를 그대로 나열한다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원소 나열법.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원소를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A는 X는 자연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조건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조건제시법. 자, 그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방법이다라는 뜻인데, 그 조건이 어디냐면 X바하고 바 뒤에 있는 이 녀석이 바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 A가 X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X라는 원소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해서 바 뒤에 X의 뜻을 적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건제시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방법,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는 방법, 조건제시법, 요거 세 개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집합 해서 공집합이란 말을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공집합이 뭐냐? 공집합이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 선생님이 우스갯 말로 아침 먹고 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땡 표시가 나는 게 이게 바로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공집합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집합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중괄호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괄호 두 개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공집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 공집합이란 뜻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란 얘기잖아요. 중괄호를 쓰고 있으니까 집합이란 뜻이죠. 하지만 원소가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얘는 바로 기호로 공집합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공집합의 뜻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괄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셨죠?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으로 우리가 처음에 분류를 하는데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분류를 합니다.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채겠지만 유한집합이란 뭐냐 하면은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유한계인 거. 원소가 유한계인 거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한집합이란 말은 집합 안에 원소가 무한계로 있는 걸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x가 x는 자연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자연수는 계속 우리가 셀 수 있죠. 그래서 걔는 무한집합에 속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유한집합에 속하는 모양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집합 A 안에 1, 2, 3, 4 4개의 유한계의 원소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유한집합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NA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문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선생님이 예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잘 보세요. NB-NA의 값을 구하해라 라고 해놨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B가 원소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표현해서 NA는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NA는 5 됐죠? 그 다음에 집합 B는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50보다 작은 7의 양의 배수라고 했죠. 이거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고쳐 봅시다. 50보다 작은 7의 양의 배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7의 배수를 50보다 작은 7의 배수를 다 쓰면 되겠죠? 7은 7, 14, 21, 28, 35, 42, 49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요거 원소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그래서 우리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7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NB는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 NA 혹은 N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NB-NA를 구하라 했으니까 B가 7이죠. A가 5고 따라서 NB-NA는 바로 7에서 5를 뺀 값 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오늘 집합과 명제에 대한 내용 중에 집합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오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까지 마지막으로 해서 배웠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도를 빠르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수학 하를 오늘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그럼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